자, 우리 남자들끼리 진짜 얘기 한번 해봅시다. 최근 당신을 가장 답답하게 만들었던 일, 혹시 사람 때문은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데 모든 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그 기분.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괜찮아 보입니다. 가끔씩 툭툭 날아오는 카톡, 내 농담에 웃어주는 그녀의 이모티콘, 심지어 우리 조만간 얼굴 한번 보자 같은 희망을 심어주는 말까지. 모든 신호가 파란불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차는 앞으로 나아가질 않죠. 마치 움직이지 않는 퍼즐 같아요. 조각들은 눈앞에 널려 있는데 아무리 맞춰보려고 해도 그림이 완성되지 않는 딱 그 느낌. 그녀가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심심할 때만 찾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감정의 안개 속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답답함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죠. 내가 너무 앞서가는 건가? 아니, 이건 분명 나한테만 보여주는 특별한 신호일 거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나 타이밍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찝찝하고 답답한 감정, 그게 바로 이 관계의 진실을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신호입니다. 그런 여성들은 실제로 존재하고 그들이 관계를 굴려가는 방식은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악의를 가졌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방식의 관계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거고요. 이건 당신이 예민해서도 속이 좁아서도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개 속에는 분명한 법칙이 존재하고 그녀는 어쩌면 그 법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느 날은 정말 이번엔 진짜 뭔가 달라질지도 몰라 하는 확신이 들 정도로 연락이 잘 되고 대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서로의 일상에 대해 깊이 파고들고 사소한 농담 하나에도 까르르 웃음이 터지는 바로 그런 완벽한 하루였죠.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 굳어있던 얼굴 근육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다음 날 그녀는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이 갑작스러운 잠수. 그렇게 희망의 정상에서 곤두박질 치는 순간 머릿속은 온갖 자기 검열로 가득 찹니다. 혹시 내가 어젯밤에 무슨 실수를 했나? 내 말투가 너무 부담스러웠나? 괜히 지난 카톡 대화를 수십 번 다시 읽어보며 내가 잘못 보낸 마침표 하나까지 분석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스스로가 정말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이 코미디의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렇게 모든 걸 단념하고 마음을 정리하려 할 때 귀신같이 연락이 온다는 겁니다.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보고 싶다. 이 한마디에 무너졌던 모든 희망의 성벽이 순식간에 재건됩니다. 처음에는 역시 그녀도 나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며 기뻐했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되죠. 이것이 바로 그녀가 설계한 롤러코스터의 가장 아찔한 구간이라는 것을. 마치 낚시꾼이 능숙하게 낚싯줄을 풀었다가 당기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그녀는 정확한 타이밍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쳐서 떠나가려 할 때쯤 최소한의 노력으로 다시 우리를 그 자리에 묶어두는 기술.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건 순수한 관심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철저히 계산된 전략입니다. 제가 그토록 간절히 기다려왔던 것은 그녀의 진심이 아니라 그녀가 던져주는 희망의 미끼였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녀는 왜 이런 피곤한 낚시를 계속하는 걸까요?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게 그렇게 재밌는 걸까요? 정답은 조금 아프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녀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가 진짜로 원하는 건 당신이 그녀에게 쏟아붓는 관심 그 자체입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감정적 허기에 가깝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자신이 여전히 중요하고 매력적인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끊임없는 갈증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당신은 그녀의 그 허기를 채워주는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공급원이 된 겁니다. 당신의 카톡, 당신의 걱정, 당신의 시간,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자존감을 채워주는 연료가 되는 셈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정성껏 보낸 장문의 메시지에 그녀는 웃는 이모티콘 하나로 답하지 않았나요? 당신에게 온갖 힘든 얘기를 쏟아내며 감정적으로 기댔으면서 정작 당신이 진지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면 갑자기 바쁘다며 사라지지 않았나요? 이건 절대 호감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 감정 충전이 필요할 때만 당신이라는 배터리를 잠시 빌려 쓰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을 아주 교묘하게 포장한다는 겁니다. 절대 직접적으로 난 너에게 관심 없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끔은 장난도 치고 다정한 답장도 보내주죠. 왜냐고요? 호감을 주는 게 아니라 기대를 심는 겁니다. 그 기대를 먹고 자라는 우리의 감정을 이용해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 그 관심을 꺼내 쓸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가 이런 행동에 반응하면 할수록 그녀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 이 남자에게는 이 정도만 해줘도 충분하구나. 내 전부를 보여줄 필요가 없구나. 라고 말이죠. 결국 이 관계의 규칙을 만들고 있는 건 어쩌면 그녀의 애매한 행동에 계속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솔직하게 비유를 하나 들어보죠. 그녀 인생이라는 레스토랑에서 당신은 그녀가 애타게 기다려온 메인 메뉴입니까? 아니면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이드 메뉴입니까? 메인 메뉴는 그 식사의 이유 그 자체입니다. 그걸 먹기 위해 우리는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기대를 하죠. 하지만 사이드 메뉴는요, 그냥 메인 메뉴 옆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해서 그 식사가 망쳐지진 않아요. 지금 당신의 관계가 바로 이렇지 않습니까? 친구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감정을 공유했고 연인이라고 하기엔 결정적인 한 걸음이 부족하죠. 정확히 말해서 이건 그녀의 감정을 위한 백업 플랜인 셈입니다. 그녀의 삶에 진짜 중요한 사람, 즉 메인 메뉴와의 관계가 삐걱거리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고 지루할 때 그녀는 아주 익숙하게 당신을 찾습니다. 당신이라는 아주 편리한 사이드 메뉴를 말이죠. 그녀는 당신이 언제든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연락하면 언제든 반갑게 받아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굳이 더 노력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죠. 지금은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 그냥 편하게 지내보자. 하지만 그 관계에서 정말로 편한 건 그녀뿐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주는 감정적 지지와 안정감을 계속 공급해야 하는 존재이지만 그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게 바로 그녀가 당신을 놓아주지도 그렇다고 온전히 선택하지도 않는 진짜 이유입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감정적 허기를 채워주는 존재, 즉 셔널일 뿐 함께 미래를 그려나갈 메인 파트너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도 이 지긋지긋한 롤러코스터에서 내리겠다고 수십 번 다짐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진짜 끝내야겠다고 마음먹고 독하게 연락을 끊었던 적이 있었어요. 며칠간은 휴대폰만 쳐다보는 제 자신이 한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그래, 이게 맞는 거야. 더 이상 나 자신을 갉아먹지 말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영화처럼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는 건 항상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걸 거의 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유튜브나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려는데 휴대폰이 카톡하고 울리는 겁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설마 하는 마음에 확인한 메시지 창에는 그녀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녀가 막 찍은 듯한 셀카 한 장이 와 있었어요. 살짝 고개를 기울인 채 아련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보면서, 그리고 그 사진 밑에 적힌 짧은 한 문장. 이거 그리워하지 않아? 아, 정말이지.
그 순간 몇 주간 쌓아 올렸던 이성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머릿속 한편에서는 속지 마, 이건 또 다른 미끼일 뿐이야 라고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제 심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죠. 아니야, 이번에는 뭔가 다를지도 몰라.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그녀도 나를 그리워했던 게 분명해. 그 셀카 한 장, 그 문장 하나에 저는 또다시 가장 달콤한 희망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보같이 저는 다시 미친 듯이 연락하기 시작했죠. 제 모든 시간과 감정을 다시 그녀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 것 같나요? 정확히 며칠 뒤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차가워졌고 제 카톡에 대한 답장은 점점 짧아지다 결국 끊겼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롤러코스터의 가장 높은 곳에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내동댕이 쳐진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제 마음을 되돌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 단지 자신이 여전히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뿐이라는 것을요. 자, 이제 그녀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마법의 주문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아마 당신도 수없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 보자. 내가 요즘 좀 복잡해서 그런데 조금만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말, 아직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친구처럼 지내. 이 말들 처음 들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사려 깊고 신중하게 들리지 않나요? 마치 내가 너무 성급하게 다가서는 것 같아 미안해지고 그녀의 깊은 생각을 존중해줘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죠. 하지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건 배려가 아닙니다. 이건 이 관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심리적 무기이자 그녀 자신을 보호하는 완벽한 방패입니다. 왜냐고요? 이 애매한 말 한마디는 그녀에게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면죄부를 주거든요. 당신을 자신의 감정적 필요에 따라 곁에 묶어두면서도 관계에 대한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장치인 셈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쳐서 우리 관계 대체 뭐야? 라고 묻는 순간 그녀는 이 방패를 꺼내들 겁니다. 내가 언제 사귀자고 했어? 난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다고 말했잖아. 왜 갑자기 부담스럽게 이래? 라고 말이죠. 보세요. 순식간에 당신은 관계를 망치는 조급하고 이기적인 남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명확한 약속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이 모호함 뒤에 숨어서 그녀는 당신이 주는 모든 감정적 이득은 다 챙기면서 당신이 원할지도 모를 미래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회피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당신에게 마음이 있는 여자라면 절대 관계를 이렇게 불확실한 안개 속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당신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관계를 정의하고 싶어 하죠. 그녀가 유지하고 싶은 건 관계가 아니라 모든 흐름을 자신이 통제하는 이 상황 그 자체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녀가 왜 그러는지는 이제 대충 알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당신. 당신은 왜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마 당신도 속으로는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끝없이 변명을 만들어내죠. 그녀는 지금 바쁜 시기일 거야. 원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사람일 뿐이야. 내가 너무 성급하게 구는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마치 스스로를 최면에 걸듯이 이 모든 상황이 결국엔 괜찮아질 거라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학에는 이런 심리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거죠. 말이 좀 어렵나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미 1시간이나 본 재미없는 영화를 그 1시간이 아까워서 꾸역꾸역 끝까지 앉아서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미 돈을 많이 넣은 슬롯 머신이 곧 잭팟을 터뜨려 줄 것 같아서 자리를 뜨지 못하는 것과도 같죠. 우리가 이 관계에 쏟아부은 건 돈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귀하고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죠.
우리의 시간, 잠 못 이룬 수많은 밤들, 수없이 고민하며 보냈던 메시지들, 그리고 우리의 진심 어린 감정. 이 모든 걸 이미 너무 많이 쏟아부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면 이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잘해주면 이번에는 진짜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이 희망이 사실은 희망이 아니라 과거의 투자에 대한 미련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죠.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놓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미래에 대한 희망 때문이 아닙니다. 과거에 쏟아부은 나의 노력을 실패로 인정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잃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동안의 내 시간과 감정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마주하기가 두려운 거죠. 우리는 사랑을 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이미 끝난 게임의 본전을 찾으려고 애쓰는 도박꾼과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당신이 지금 그녀에게 받고 있다고 믿는 그것의 정체를 정확히 진단해 봅시다. 이건 관심일까요? 아니면 애정일까요? 이 둘은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헷갈리는 관계 속에서 낙심만 당하게 될 겁니다. 관심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핵심은 나입니다. 내가 심심할 때, 내가 외로울 때, 내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할 때 찾는 감정이죠. 그래서 관심은 일방적이고 수동적입니다. 당신이 아침마다 굿모닝 카톡을 보내면 그녀는 웃는 이모티콘 하나로 답합니다. 당신의 노력에 대한 최소한의 리액션만 해줄 뿐이죠. 당신이 그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모든 힘든 얘기를 들어주고 나면 그녀는 충전이 끝났다는 듯 홀가분하게 사라집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일방적으로 소비하는 겁니다. 하지만 애정은 다릅니다. 애정은 상호적입니다. 핵심은 우리입니다. 너의 하루는 어땠는지 궁금하고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너를 웃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서 애정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진짜 당신에게 애정이 있는 사람은 당신이 연락하기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 생각이 나서 먼저 카톡을 보내고 당신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를 겁니다. 당신이 만나자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번 주말에 시간 어때? 내가 진짜 맛있는 곳 알아놨어 라며 먼저 약속을 잡으려 하죠. 당신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고마워하고 자신도 똑같이 돌려주고 싶어 합니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녀는 당신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그녀의 남는 시간에 맞춰주고 있습니까? 그녀는 당신의 하루를 궁금해합니까? 아니면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이 받고 있는 감정의 진짜 이름입니다. 관심은 당신의 에너지를 소비시키지만 진짜 애정은 당신의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당신은 지금 충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전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녀가 사용하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있죠. 바로 행동이 전혀 따르지 않는 달콤한 말들입니다. 언젠가 우리 거기 꼭 같이 가보자. 요즘 이상하게 네 생각이 자꾸 나더라. 우리 뭔가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 이런 말들을 듣고 있으면 심장이 멋대로 두근거리고 온갖 행복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마치 곧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처럼 이 지긋지긋한 안개 속이 드디어 걷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막상 당신이 구체적으로 그럼 이번 주말에 시간 어때? 라고 물어보면 그녀에게는 갑자기 온갖 피치 못할 사정들이 생겨납니다. 갑자기 바빠지고 피곤해지고 다른 약속이 생기죠. 아니면 그냥 그 메시지를 읽고 사라졌다가 며칠 뒤에 아무렇지도 않게 오빠 뭐해? 라며 나타납니다. 이건 명백한 패턴입니다. 그녀의 말은 당신에게 희망이라는 연료를 주입해서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만들지만 그 희망이 현실이 되도록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건 마치 목적지는 알려주면서 그곳으로 가는 길은 전부 막아놓는 것과 같아요.
당신을 계속 기다리게만 만들 뿐 실제로 그곳에 도착하는 방법은 절대 알려주지 않죠. 그리고 이 달콤한 말들이 바로 독입니다. 아주 서서히 당신의 현실 감각을 마비시키고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갉아먹는 달콤한 독. 왜냐하면 이 말들은 당신이 스스로 상상 속의 관계를 짓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를 붙잡고 그녀도 나를 이만큼 생각하고 있구나라며 혼자서 관계를 진전시키는 거죠.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당신을 원하는 사람은 당신을 위한 자리를 만듭니다. 바쁘다는 핑계 속에서 시간을 내는 사람이고 말만 하지 않고 그 말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제발 기억하세요. 말은 공짜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행동이 없다는 것은 이미 당신에게 가장 정직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당신의 시간을 빼앗고 감정을 흔들고 기대를 심어준 다음 절대 그 기대를 실현시켜주지 않습니다. 말뿐인 관계에 당신의 마음과 시간을 더 이상 저당 잡히지 마세요. 자, 이제 판을 한번 뒤집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관계라고 불렀던 것의 진짜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그녀가 설계하고 그녀가 규칙을 정한 아주 정교한 심리 게임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당신은 이 게임의 참가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자존감을 채워주는 장기판의 말이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사랑이 아니라 쫓기는 느낌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향해 애타게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 당신이 그녀의 말 한마디에 희망을 걸고 잠 못 이룬다는 사실에서 오는 그 쾌감, 그게 바로 그녀에게는 최고의 자존감 보충제인 셈이죠. 아,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 느낌을 유지하기 위해 그녀는 절대로 게임을 끝내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길 수도, 그렇다고 게임을 포기할 수도 없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이 게임의 핵심 법칙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떠나려고 할 때쯤 아주 작은 희망의 단서를 던져줍니다. 그러면 당신은 또다시 조금만 더 하면, 내 진심을 조금만 더 보여주면 드디어 그녀가 날 선택해 줄 거야 라고 믿게 되죠. 하지만 그 조금만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구멍과 같습니다. 그게 바로 그녀가 원하는 구조거든요. 당신이 계속해서 쫓아오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가장 강력한 중독 장치인 간헐적 강화입니다. 항상 보상을 주는 것보다 가끔씩 예측 불가능하게 보상을 줄 때 우리는 그 행동을 멈추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 법칙을 알고 당신을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당신과 감정을 나누는 게 아니라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보며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게임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가장 잔인한 점은 당신 혼자만 이 게임의 끝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게임에서 당신은 혼자만 모든 것을 걸었고 혼자만 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게임의 진짜 비용, 즉 당신이 지불하고 있는 진짜 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건 바로 당신의 자존감입니다. 한번 솔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이 관계를 시작하고 나서 당신은 예전의 당신보다 더 멋지고 당당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어쩐지 모르게 점점 더 작아지고 위축되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말도 그녀 앞에서 하려면 수십 번을 망설이게 되지 않나요? 혹시라도 그녀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부담스럽게 느껴질까봐 내가 하고 싶은 말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메시지 하나를 보내기 전에 몇 번을 지우고 다시 쓰면서 그녀의 기분을 예측하려 애쓰고, 그녀가 온라인 상태이면 괜히 설레고 오프라인이면 혼자 실망하는 그런 감정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말투가 바뀌고 성격이 바뀌고 그저 그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모든 행동을 조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존심은 저 멀리 던져버린 채 오직 그녀의 눈치만 살피는 내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바로 그때
우리는 멈춰서 스스로에게 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이 관계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더 작아지고 있는가? 진짜 건강한 관계는 나를 더 나답게 만들어줍니다. 내 존재 자체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고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일방적인 심리 게임이고 당신은 그 게임에서 서서히 자아를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제야 저도 느꼈습니다. 아, 이건 진짜 아니다. 내가 이런 사람까지 되어가면서 지켜야 할 관계는 세상에 없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지옥 같은 롤러코스터에서 내리는 방법은 대체 뭘까요? 그녀가 변하기를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더 큰 진심을 보여줘야 할까요? 아닙니다. 정답은 그 두 가지 모두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운영체제를 바꾸는 겁니다. 문득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의 한 구절이 떠오르더군요. 고대 로마의 철학, 바로 스토아 철학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 바로 이것이 모든 감정적 독립의 시작입니다. 그녀의 기분, 그녀의 카톡 답장 속도, 그녀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그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절대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건 마치 내일의 날씨와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우리의 모든 행복과 불안을 걸어왔습니다. 그녀가 답장을 하면 행복했고 답장이 없으면 지옥에 갔죠. 비가 오면 우울하고 해가 뜨면 기쁜 것처럼요.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그 날씨에 대한 나의 반응과 나의 태도라고. 비를 맞고 감기에 걸릴지 아니면 단단한 우산을 챙겨 입고 나갈지는 오롯이 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걸 우리 관계에 적용해 봅시다. 그녀가 카톡을 보냈기 때문에 내가 기쁜 게 아닙니다. 그녀가 답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불안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외부의 자극에 대한 감정적 리모컨을 그녀의 손에 쥐어준 건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 시간, 에너지는 우리가 통제해야 하는 소중한 자산이지 누군가의 기분에 따라 휘둘리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아오는 연습을 시작한 거죠. 자, 그럼 이 감정의 리모컨을 되찾아오는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행동 지침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당신이 그토록 아낌없이 주던 관심이라는 에너지 공급을 의도적으로 끊어보는 겁니다.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그녀의 SNS에 습관적으로 누르던 좋아요도 멈추세요. 그녀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주던 당신의 친절함도 잠시 거두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 유치한 밀당이나 너도 한번 당해봐라. 식의 복수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당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자기 보호의 과정이자 이 안개 속 같던 관계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녀는 지금까지 당신의 예측 가능한 반응을 먹고 자랐습니다. 내가 심심할 때 연락하면 그는 반갑게 맞아줄 거고, 내가 희망을 주면 그는 더 열심히 나를 쫓아올 거라는 그 예측. 당신이 그 패턴을 깨고 침묵하는 순간 그녀가 설계한 게임의 판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세상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균열 속에서 당신은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만약 당신의 부재에도 그녀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혹은 당신이 없어져서 불편하다는 식의 이기적인 반응만 보인다면,
그건 당신이 처음부터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갑자기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당신에게 연락을 해오고 당신의 안부를 묻고 만나자고 한다면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라는 사람을 잃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쏟아지던 관심이라는 마약이 끊겨서 나타나는 금단 현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이 침묵과 거리두기는 그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믿고 있던 이 관계의 진실을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녀의 진짜 모습은 당신이 쫓아갈 때가 아니라 당신이 멈춰 섰을 때 비로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걸 알면서도 우리가 왜 마지막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망설이는지 바로 그 지독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무섭죠. 이 관계를 내 손으로 정리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마치 절벽 끝에 서 있는 기분이 들 겁니다.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던 그 희망이라는 가느다란 동아줄마저 놓아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텅 빈 공간으로 떨어질 것 같은 공포. 그녀라는 존재가 내 삶에서 사라지면 내 하루를 채우던 그 기다림과 설렘, 그리고 불안감마저도 없어지면 정말 거대한 구멍이 뻥 뚫려버릴 것만 같죠. 저도 그 기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녀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당신이 그동안 혼자서 정성껏 지어올린 희망이라는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녀가 언젠가는 나를 봐줄 거라는 그 환상이 깨지는 순간을 마주하기가 두려운 거죠. 그런데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진짜로 잃고 있는 게 대체 뭡니까? 언젠가 올지도 모르는 그녀의 마음? 아닙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진짜 소중한 것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귀중한 시간,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자존감. 그녀라는 불확실한 미래를 얻기 위해 당신은 당신 자신이라는 확실한 현재를 매일같이 잃고 있는 겁니다. 물론 처음엔 허전할 겁니다. 마치 금단 현상처럼 그녀에게 연락하고 싶은 순간도 찾아오겠죠. 하지만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 짧고 낯선 허전함이 지나고 나면 당신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종류의 안정감을 되찾게 될 겁니다. 누군가의 변덕스러운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감정이 아니라 오롯이 내 안에서부터 단단하게 차오르는 평온함을 말이죠. 그 두려움 뒤의 공허함은 끝이 아니라 비로소 당신 자신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당신이 느꼈던 그 답답한 안개 속의 정체, 희망과 절망을 오가던 롤러코스터, 그리고 당신을 끊임없이 헷갈리게 만들었던 그녀의 모든 행동들, 그 모든 것의 그림이 이제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진심 어린 감정을 담보로 한 그녀만의 외롭고 이기적인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게임의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였죠. 당신이 없으면 애초에 시작될 수도 없었던 게임이었으니까요.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이 게임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당신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시겠습니까? 당신은 누군가의 빈 시간을 채워주는 대안이거나 외로움을 달래주는 백업 플랜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심심풀이가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존중받고 전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온전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더 이상 그녀가 당신을 선택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이제 당신이 당신 자신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 애매한 관계의 문을 당신 손으로 닫고 나오는 것은 패배나 포기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당신의 잃어버린 감정을 되찾아오는 가장 용기 있고 위대한 승리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당신의 세상에 들일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니 이제 그만 그녀에게 향해 있던 모든 시선과 에너지를 거두고 온전히 당신 자신에게로 돌리세요. 조금만 주는 사람을 붙잡기 위해 당신의 전부를 소모하는 대신 당신에게 기꺼이 전부를 내어줄 사람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그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은 바로 지금, 당신을 병들게 하는 이 관계에서 당신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